처북시기의 이제 기술 태그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핵심, 대지, 자연마법, 고인간, 변신 이렇게 5개의 기술 태그가 붙어 있는데요. 먼저 핵심 스킬이라는 건 우리가 각 캐릭터의 스킬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처북시기가 있는 스킬 칸이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이제 그룹에 있는 이 스킬들을 이제 핵심 스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스킬에 해당하는 그룹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아이템을 보시면 핵심 기술에 뭐 피해를 늘려주는, 저는 지금 착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지라는 태그가 들어있는데 이제 대지 태그는 원래 처북시기 스킬이 대지 태그가 아닌데 이 대지 태그로 취급을 받게 만들어주는 전설 위상을 이제 착용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반지에 지금 쓰고 있죠. 이렇게 처북시기가 대지 기술로 취급이 됩니다. 이 각인을 쓰면은 얘가 이제 대지 스킬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처북시기는 마법에 해당하는 자연 마법이라는 기술이 태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딱 스킬 사용하면은 원래 사람 상태에서 얘를 쓰면은 곰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곰인간 태그를 받고, 그래서 이 곰인간의 시 뭐 피해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곰인간의 경우에 피해를 감소하는 지역을 보시고, 곰인간 형상일 때 총 방어도 플러스, 곰인간 형상일 때 진정한 형상이 되면 모든 기술 등급이 상승, 이런 효과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변신 스킬 태그, 이렇게 5개의 태그가 붙어있는 스킬이고, 기본적으로 처북시기 스킬을 왜 쓰냐 하면은 얘가 범위기가 굉장히 탁월한 스킬입니다. 그 범위가 엄청 넓은데, 원래 스킬 자체가 범위가 엄청 넓은 스킬은 아닌데 이제 어떤 전설 위상을 먹게 되면 스킬이 엄청 넓어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 주변의 스킬을 반경으로 내 주변에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처북시기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충격파를 만들어 경로에 있는 적에게 피해 몇 프로만큼 피해를 줍니다. 이 위상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이게 이 끝까지 화면에 보이는 끝까지 날아가거든요. 굉장히 탁월한 범위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주력 스킬로 쓰는 드로이드가 좀 많이 유행을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타격감이 좋습니다. 처음에 드로이드 첫 번째는 처음에 드로이드 여러 가지 기술 태그들이 이제 이 스킬의 데미지를 올리니까 굉장히 유용하게 아이템을 먼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처북시기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충격파를 만든다는 이 전설 위상을 거의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없어도, 저도 이게 한 레벨 50점에 먹었는데 이 전설 각인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냥의 이제 질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엄청 중요한 위상이고, 사실 이걸 먹지 않으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늑대 드루이드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상이 그만큼 빌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것만큼 중요한, 사실 얘는 이제 엄청 필수적인 위상이긴 한데 드랍으로 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운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다른 각인들은 사실 이제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 각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처북시기가 대지 기술로 취급된다는 이 각인. 얘는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는 던전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 각인을 써야지만이 우리가 뭐 스킬 패시브 트리에서 찍을 수 있는 어떤 대지 스킬의 데미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열하는 돼지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식이 군중 제어 상태 이상에 걸린 적들에게 데미지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기술인데, 얘는 사실 이 각인이 없으면 저 스킬을 찍는다고 해도 저구속이 데미지가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패시브의 영향들을 받기 위해서 그 돼지 기술이 극대화를 확충하면 보호강 상태가 된다든지, 그래서 드루이드가 이제 폭풍이랑 늑대랑 좀 연계해서 빌드업하기 편하게 돼 있고, 이 지금 디아블로 4 구성 자체가 돼지랑 곰이랑 연계해서 좀 빌드업하기 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렇게 쓰라고 약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했을 때 좀 굉장히 유리하고, 아무튼 그래서 돼지랑 곰은 궁합이 잘 맞고, 그 곰의 어떤 코어 스킬인 처부 스킬을 이제 돼지 기술 쓰라고 이렇게 대놓고 해놓은 거고요. 이런 기술 트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정복자를 가더라도 저 돼지 스킬을 취급받는다는 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돼지의 파멸 같은 전설 모드는 돼지 기술이 군중 효과에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가 30% 증가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돼지 기술이 아니면 적용받을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을 다 적용받아서 좀 편하게 데미지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 두 개를 같이 껴야 되는데, 이 군중 제어를 인 상태인 적에게 극대화 피해 증가 이 옵션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기술을 주면은 이 적중당한 적이 감속됩니다. 이 감속이 이제 군중 제어에 해당합니다. 군중 제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이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어디에 끼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공격 각인은 이제 장갑, 그리고 액세서리, 무기 이렇게만 각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갑과 저는 목걸이 세팅을 했는데, 이제 목걸이에 세팅을 하면 좋은 거는 얘네 둘은 순서를 안 바꾸시는 게 좋은 게, 목걸이에 세팅을 하면은 각인의 효과를 50%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각인들을 보시면 이렇게 양손 무게는 100% 증가, 목걸이에는 50% 증가 이렇게 써 있어서 원래 위력이 50%가 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건가라고 얼핏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게 40%까지 맥시멈으로 붙는데, 이게 목걸이 하면은 50%가 추가로 붙어서 60%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기에는 가장 중요한 충격파 각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른 부위 하면은 100, 목걸이 하면 150, 무기 하면 200까지 붙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가장 코어니까 저는 얘를 무기에 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 돼지 극대화 피해를 목걸이에 했고, 얘랑 세트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감속만 걸면 되니까 얘는 이제 장갑에다가 하는 그런 세팅이 된 거고, 그래서 무기, 장갑, 목걸이 이렇게 세 개는 코어고, 이제 반지 둘 짝 중에 하나 돼지 기술로 취급받습니다. 쓴 거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하나를 좀 자유롭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5강 상태에서 뭐 피해를 준다든지, 뭐 기본 공격을 하면 핵심 피해가 증가한다든지, 뭐 보호막일 때 피해 증가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되도록이면 요 회색 곰의 경로일 때 지속시간 증가 하는 이 각인을 쓰시는 거를 매우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좀 관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경로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극대화로 적중하면 지속시간 동안 극대화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그리고 뒤에 10% 뒤에 곱하기하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드루이드가 하다 보면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재미가 좀 이상하거든요. 처음에 보면 너무 변신하고 60만 뜨다가 그 다음에 15만 뜨다가 600만 뜨고 180만 치신 분들을 보는 게 300만 뜨시는 거예요. 엄청 세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텍스트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일단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극대화 피해가 적중하면 10%씩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 누구이가 나중에 저도 상대하는 스페셜이 된다고 10%. 사실 이거 안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회색 곰의 경로를 하는 스킬을 쓰면은 이제 이렇게 궁극기처럼 변하는 건데 얘랑 이제 이 대제의 힘이라는 걸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곰의 힘이나 다른 걸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곰의 힘을 썼었고 얘를 쓰는 게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건 지금 사기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해논 적중 시 5% 확률로 영역을 모두 회복하고 5초 동안 그냥 계속 극대화 피해를 주는 건데요. 그 극대화 피해를 줄 때 이제 이 회색 곰의 경로가 활성되어 있는 동안 극대화 피해가 10% 증가하면서 적중하는 적당 중요한 거는 극대화 피해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스펙을 보시게 되면 지금 확률 12, 극대화 피해 140 굉장히 뭔가 약해 보이잖아요. 제가 곰으로 변신하고 한번 때려볼 테니까 이 극대화 피해가 한번 봐보세요. 그 극대화 피해가 있죠. 390.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떨어지지 않게 요 지속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제 끝나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저 회색곰으로 이 회색곰으로 변했을 때 극대화 피해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 지속시간은 웬간하면 5초짜리 고리를 끼시는 게 굉장히 사냥을 하는데 이제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총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궁극기 지속시간이랑 이 폭풍제명 마법 썼을 때 쿨감 줄어드는 거 그래서 요 회색검의 경로가 좀 비거든요. 한 몇 초 정도 비는데 걔를 최대한 빨리 풀 돌려줘서 다시 회색검 경로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합성 아이템은 뭘 써야 되냐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투구, 갑옷, 바지는 어느 정도 고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장갑, 신발, 무기, 반지 쪽, 목걸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이랑 목걸이도 어느 정도 옵션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신발에서는 이속을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 드루이드가 이속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이속이 미리 대다가 되니까 클래스에 비해서 굉장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속을 무조건 한쪽 챙기셔야 되고 영역 소모량 감소 아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이 두 줄이 사실 고정이고 나머지 두 줄이 사실 옵션인데 이제 추천하는 구성은 회피 확률이랑 의지력이에요. 그나마 의지력이 신발에서 데미지 스케일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탯이라서 의지력을 챙기는 게 좋고 남은 회피 확률도 챙기면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챙기는데 근데 꼭 있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취향껏 쓰시면 되고 근데 저항은 웬만하면 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항이 저도 다른 유튜버들 설명 보다가 알았는데 얘가 지금 화염저항 59% 올라가잖아요. 제 지금 화염저항이 54%거든요. 얘를 빼도 이게 50%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47%에 이제 59.8%의 어떤 효율로 올라간다는 뜻이어서 이거 낀다고 드라마틱하게 화염에 대해서 안 아파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쓰여있죠. 최초 화염 피해 감소 효과의 50%를 얘가 결정하고 나머지는 방어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없어도 방어도가 높으면 생존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항은 어느 부위에서도 사실 좀 후순위로 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회피 확률 위주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영역이랑 이동 속도 티어가 높은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갑
이제 목걸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동 속도랑 이제 영역 소모량 감소를 챙길 수 있는데 얘는 옵션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이제 옵션이 3개인데 그게 이동 속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부위에서 이동 속도가 붙는 이동 속도라는 옵션이 붙는 부위가 신발이랑 목걸이밖에 없어요. 그 신발이랑 목걸이에서 이동 속도를 챙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영역 소모량 감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특히 얘는 목걸이에서 영역 소모량 감소가 엄청 많이 붙기 때문에 높은 유력에 영역 소모량 감소 이제 수치량이 많이 붙을수록 가치가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동 속도랑 영역 소모량 감소, 거기에 제감까지 붙거든요. 제감은 왜 중요한가면 플랫폼의 경로가 아까 뭐 은총이랑 이런 거 다 몇가를 포함해도 얘가 한 14초인가 17초 정도 비어요. 연신 풀리고 나서 다시 쓸 때까지. 그거를 근데 제가 지금 그 상태인데 그 상태로 줄이려면 이제 재산을 써야지 그나마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제감을 챙길 수 있는 부위가 사실 목걸이 정도이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색감의 경로의 어떤 사이클을 빨리 돌릴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게 좋고, 뭐 부가적으로 짓밟기, 대지 방벽, 이제 얘네들의 소감도 다 줄어들겠죠. 특히 이렇게 CC기가 푸는 게 3개나 있는 드루이드인데 제감을 챙겨서 이 사이클을 빨리 돌릴수록 좀 사망의 대부분이 이제 CC기에 걸리고 맞아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많이 방지할 수 있겠죠. 제감이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고 목걸이에서만 보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속 제감, 영역성을 감소는 무조건 챙기시는 게 좋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패시브를 보통 챙기는데 이게 맥스롤에는 대지에임을 챙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대지에임이 붙는 걸 못 봤거든요. 목걸이에서. 저는 분열하는 대지라는 걸 챙겼어요. 얘가 이제 데미지에 도움이 되는 패시브인데 플러스 3돼서 원래 15%인데 30%가 되거든요. 고변산에 이제 기여하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찍었고, 그걸 풀업하면은 플러스 3까지 됩니다. 목걸이는 이렇게 챙기시는 게 옵션이 좋은 것 같고, 반지 같은 경우는 보통 추천하는 게 생명력을 일단 한 줄 챙기는 게 좋고, 두 쪽 다 생명력을 한 줄 챙기고, 그 다음에 극대화 피해, 그리고 대지 극대화 피해, 이렇게 극대화 피해 시리즈 2개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는 이제 치약 피해나 감속된 저에게 주는 피해 이런 걸 챙기면 되는데, 보통 치약 피해가 가장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치약 피해가 좋은 이유는 이게 데미지를 계산하는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데미지를 계산할 때 이 치약 피해가 쉽게 말하면 굉장히 좀 고급으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그룹이 한 5개 정도 최근에 인벤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를 봤을 때 5개의 그룹이 이제 고변산이 돼서 최종 데미지가 산출이 되는데 그 그룹 중에 치약이 하나로 차지하고 있어요. 치약 피해만 한 그룹으로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 치약 피해를 챙겨주는 게 드루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클래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치약 피해라는 옵션이 다른 스킬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 스킬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답이 나왔죠. 반지에서 가장 챙길 수 있는 좋은 스킬 구성은 최대 생명력 한 줄, 치약 피해 한 줄, 그 다음에 대지 극대화 피해, 그냥 극대화 피해, 이렇게 4줄 뽑는 게 드루이드한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대 생명력을 꼭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운의 적중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행운의 적중을 올려주면 그나마 극팍보다는 행운의 적중이 드루이드한테는 더 사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처보스기 행운 적중이 32%잖아요. 얘 빼면 29%거든요. 제가 지금 행운의 적중을 아마 2부위에서 챙겼습니다. 이렇게 2부위에서 챙겼기 때문에 얘를 다 빼면 원래 25%인데 이렇게 장갑 끼면 29%, 32%입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미비하죠. 이게 되게 더하기
14.7% 더하기 8.4% 이렇게 돼 있지만 더하기가 아니에요. 퍼센트가 25에서 31 두 부위에서 챙겨도 6%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사실 다른 옵션을 챙기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베스트로 챙기긴 어려우니까 좀 차선책으로는 행운의 적중도 나쁘진 않다. 그 공개운 요 장갑도 보시면은 장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격 속도를 장갑에서밖에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챙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지극대화 피해가 붙어요. 잠깐 대지극대화 피해 한 줄 챙기시고, 스킬이 또 핵심 스킬의 플러스가 장갑에 있습니다. 초보 스킬을 풀업 기준으로 4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무조건이죠. 초보 스킬, 공속, 대지극대화 피해 이렇게 세 줄이 고정이고, 한 줄이 이제 행운의 적중이냐 극대화 확률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행운의 적중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줄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한 줄은 좀 취향껏 챙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에서 대충 이제 답이 나왔죠. 그래서 취약 피해를 무조건 한 줄 챙기는 게 좋고, 그다음 극대화 피해, 그리고 대지 스킬이 주는 극대화 피해, 이렇게 세 줄이 사실 픽스고요. 제일 좋습니다. 그거 세 줄이 가장 베스트고, 이제 나머지 한 줄을 뭘 챙길지는 뜨는 거 보고 그냥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감속 피해를 챙겼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개 있죠. 군중 제어를 주면 저게 주는 피해가 있고, 저항 없으면 근거리 제어를 주는 피해, 이런 걸 챙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감속이 아무래도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감속을 했고, 이 의지력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아마 한 200 가까이 붙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200이면 기술 공격력이 20%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지력이 제압 피해도 올라가고 좋긴 한데, 한 줄은 취향껏 보시면 된다. 의지력도 좋고 감속적으로 주는 피해를 저는 챙겨도 되고, 취향껏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만 나머지 세 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 군중이나 감속이 제일 범용면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극대화 피해, 대지극대화 피해, 취약 이렇게 세 줄 보장이고, 나머지 한 줄을 감속이나 군중으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무기를 옵션을 고를 수 있다면. 그리고 무기 베이스는 지팡이가 좀 선호됩니다. 이게 무기 베이스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요 공격력, 일단 공격 속도가 다르거든요. 무엇보다도 요 기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얘는 되게 범용적이거든요. 군중 제어 상태의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도끼가 아마 건강 상태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했나? 그런 게 있고, 제압 피해 증가가 있고, 다른 무기들은 그런데 얘는 군중 피해여서 되게 범용적인 면에서 지팡이가 제일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팡이가 제일 좋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보석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사파이어죠. 사파이어를 무기 방어구에 다 박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방어구에 박으면 보강 상태의 피감이어서, 이 피감이라는 방어 기제가 디아블로 포지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항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어도와 피감을 챙기는 게, 방어도, 피감, 생명력 이렇게 세 개를 챙기는 게 생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의 상시 보강 상태니까 파란색 사파이어를 다 막는 게 좋고, 무기는 그냥 군중 제어, 상시 군중 제어니까 극대화 피해를 그냥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걸 딱히 박을 게 없습니다. 제압 피해가 수치는 더 높긴 한데, 저는 이게 제압 피해가 이게 항상 발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 상태 12초마다 한 번씩 발동되는 거라서 파란색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 말했듯이 방어도라는 기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액세서리 3개에는 구멍 다 뚫어서 호구를 다 박았어요.